뮤직 매거진 뮤브 62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윤경입니다. 오늘은 뮤지션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는 다이브 인투 뮤직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오늘의 게스트 이 밴드 하면 호박이 떠오릅니다. 호박? 네, 보석 호박이 떠오르는 건데 펌킨 그런 아니고요. 먹는 거 아니고. 네, 네네. 보석 호박이요. 왜냐하면 호박이 화석이면서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활동을 하면서 모두가 좋아했던 그 밴드가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서 아직도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박, 보석 호박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재 씨는요? 네, 크게 임팩트는 없네요. 저번 왜 그러세요? 아니, 준비를 많이 하신 거에 비해 오늘도 긴장을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그렇죠. 저 지금 약간 떨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넘어가 주시길 바래요. 제발. 또 긴장 좀 푸시라고. 네. 그래서 아까부터 너무 떨고 있는 모습 보여서 이러면 우리가 쪽수로도 오늘 밀리는데. 그렇죠. 약간 기운이 좀 느껴지기 밀릴 수밖에 때문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 팀을 생각했을 때는 많은 분들 그러실 것 같지만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너무 좋아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좋아하고 있고, 그때 같이 이 팀의 음악을 들었던 친구들, 그래서 이제는 연락 안 되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그 시절에 우리가 같이 음악 들으면서 막 했던 그런 마음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네. 오늘도 방송 준비를 하면서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시절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의 어떤 청춘을 쭉 함께한 그런 밴드잖아요.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렇게 활동 기간이 긴 밴드 그리고 뮤지션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분들을 꼭 꾸며주는 수식어가 있기 마련인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국민 인디 밴드. 사실 한국인이라면 이분들 노래를 모르는 분들 없을 것 같고 사실 한두 곡 정도 아무리 노래를 안 듣는 사람도 한두 곡 정도는 반드시 안다. 이런 느낌인데 바로 밴드 브로콜리 너마저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분씩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베이스를 맡고 있는 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드럼을 맡고 있는 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브로콜리 너마저에서 건반을 맡고 있는 잔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 너무 우아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규 4집부터 정식 멤버로 합류하게 된 기타의 동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뮤브 진행하면서 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음악 일을 하길 참 잘했다 하는 그런 기분을 느꼈던 게 딱 2번 있는데, 한 번은 보아 만났을 때, 보아랑 인터뷰했을 때 그랬고요. 한 번은 브로콜리 너마저 같이 방송했을 때 그랬어요. 그 외에는 정말 그런 기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우리 전에 방송 같이 했을 때 그때 진짜 긴장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아돌 씨가 있었고 그래서 잘 해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2번째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몇 번 공연으로 이렇게 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마음이 편한 상태, 그냥 들뜬 상태. 좋아, 반대시네요. 그래서 지금. 영경 씨가 오늘 긴장하고 있어서 마치 그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긴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사실 제 10대, 20대 계속 MP3에서 계속 듣던 목소리로만 접했던 그런 뮤지션들을 제가 지금 처음으로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재 씨 아실 거잖아요. 그 좋아하는 밴드 처음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러니까 벅참도 있고 어떤 말을 해야 실수를 안 할까 이런 좀 조바심이 있어서 그래서 긴장을 한 거죠. 영광스럽다는 말이죠. 네. 네. 편하게. 감사합니다. 민재님은 되게 이제 심적으로 가까워진 게 이 텀블벅 이번에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목록도 다 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가끔 보이거든요. 누구 했네? 누구 가족은 했는데 왜 누구 가족은 안 했지? 이런 거 이렇게 와가지고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새 앨범 나온다 해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했고, 그래서 제 차키에 그 키링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여운 키링과 항상 함께하고, 그리고 제가
이 원래 머천다이즈가 되게 많은데 막 입다 보면 좀 이게 해지잖아요. 그럼 맞아요. 집에서 잠옷으로 잘 입거든요. 그래서 브로콜리 너마저 티셔츠 잠옷으로 하나 입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내적 친밀감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 하늘색 티셔츠. 네, 그걸 제가 잠옷으로 잘 또 입고 있어서 이런 너무 TMI를 네, 너무 지금 티내시네. 삶에 밀접하게 있다 그런. 아니, 말씀을. 밴드티 최고죠. 저도 거의 모든 옷이 밴드티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안에도 밴드티, 겉에도 밴드티. 그러니까. 이제 밴드티. 안에는 이렇게 무슨 보여줘요. 티셔츠예요? 그렇게 안에는 보여줘야 돼. 소음발광 티셔츠. 산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방이 팟캐스트라서 네. 녹화하는 안에서 네. 아니, 지금 찬디 씨도 네. 굿즈티 입고 있고 지금. 아 그러네요. 사실 오늘 저는 다른 후드를 입고 왔다가 더워가지고 네. 갈아입었는데 이것도 굿즈. 그것도 굿즈죠. 이것도 예. 굿즈고. 이건 음악 매거진 그쵸. 굿즈고. 그러네요. 다 이제 음악 좋아하는 분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뭐 브로콜리 너마저가 결성이 2005년. 맞습니다. 그럼 거의 20년이 이제 돼가네요. 와,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또 5년 만에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네. 그리고 중간에 EP로부터 치면은 3년 만에 네. 새 앨범이 나왔는데 이번 앨범 제목이 우리는 모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입니다. 우리 앨범 발매 소감부터 한 번씩 들어볼까요? 네. 사실 4집이라고 하니까 이제까지 걸어온 시간에 비해서 좀 적은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농담 삼아 뭐 아직 3집 밴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농을 치기도 했는데 사실 뭐 시간이 좀 지나면서는 그 앨범 하나하나가 뭐 크게 중요하겠느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도 했지만 막상 4번째 정규 앨범이 나오니까 생각 이상으로 든든하더라고요. 뭐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규 앨범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발자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때까지 3개가 있었다면 의자도 다리가 3개인 거랑 4개인 거랑 안정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잘 해왔다고 생각했지만 또 이렇게 한 걸음을 내딛어 보니 우리가 또 더 뭔가 단단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셋에서 이제 넷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번에 이제 문동혁 씨가 정식 멤버로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사실 그 전까지도 굉장히 긴 시간 밴드와 함께 하셨어요. 공연도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래서 올해 이렇게 정식 멤버가 되신 어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앨범 발매 소감을 우리 한 번씩 들으려고 했는데 영영 씨가 제가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그러면 놀랐는데 소감하시고 뭐 이렇게 함께 얘기를 하면 듣고 되겠네요. 네네 함께 쭉쭉 얘기하고 가면 될 것 돌아오면 같습니다. 되죠. 소감 괜찮아요.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네.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우선은 너무 영광스럽죠. 네, 감사하고 사실 멤버 합류하게 된 소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사실 몇 년 전에도 한번 그런 고민을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상상이라고 해야 되나? 함께 뭐 멤버가 되면 어떨까? 왜냐하면 주위에서 하도 이제 이렇게 바람 불어넣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세션으로 함께한 시간이 또 길어지다 보니 거기에 또 되게 굉장히 저도 익숙해지고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다 생각을 하다가 정규 앨범을 준비하게 되면서 좀 갑작스럽게 이런 결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의 당황이시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했던 이제 순간에 그래서 뭐 선물 같은 느낌도 있고 뭐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앨범 이야기로 넘어가자면은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아무래도 많았죠. 그러니까 부담이 없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뭐 사실 1, 2년 된 팀에도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쨌든 뒤늦게 들어가는 거니까는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팀은 벌써 앨범이 석장 이제 넉 장 나왔고 그렇죠. 시간도 거의 20년이 되어가고 이런 팀이니까 그런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동시에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멤버가 되면서 달라지는 것들과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또 음악에 대한 고민들, 앨범 제작에 대한 고민들,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돌이켜 보면은 이게 따로따로 있었으면 그 매 과정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좀 한꺼번에 만나다 보니 힘든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 나름대로 또 괜찮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멤버로 합류해서 첫 앨범을 내신 거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앨범이 나오고. 아직은 조금 지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앨범 나오고 그 이후로 뭐 쇼케이스라든지 여러 행사들로 많이 바쁘기도 했고 네. 사실 저도 제 실물 CD를 집에 챙겨온 게 한 이틀 전인가 아,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저희 제거 키링도 없어요. 제가 더 먼저 받아오는 막 이렇게 바쁘게 텀블벅 배송하고 이제 그러고 이제 뭐 퇴근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집에 왔는데 저한테 CD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챙겨야지 해놓고 다음 날 또 까먹고 네. 그러다가 이제 이틀 전인가 드디어 챙겨서 어제 밤에 이제 딱 펼쳐 보는데 묘하더라고요. 네. 감회가 새롭고. 네, 그렇죠. 멤버 이름 딱 적혀 있고. 아, 네, 네. 그랬군요. 우리 잔디님은 어떠셨어요? 앨범 내시고. 앨범 내고요. 네, 4집이 무사히 나와서 일단은 좋고요. 네, 네. 무사히 나와서 좋고 또 1, 2, 3, 4집, 네 번째 이제 정규 앨범을 냈는데 또 1집과 2집은 사실 굉장히 그 예전 일이잖아요. 2집이 2010 맞아요. 2010년. 10년. 네. 진짜 10년 오래됐다. 11월인가 12월에 그러니까 나와서 그게 지금 2024년이니까 여튼 2집을 낸 지 이제 3, 4년이 흘렀고 그 후에 이제 3, 4집이 냈는데 3, 4집을 냈는데 이번 4집은 전반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편안하게 작업했어요. 편안하게 작업했고 편안하게 작업했고, 그러니까 별탈 없이 여유 있게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 있었고, 또 뭐 그 결과물도 뭐 그래도 계속 들어봐도 저도 좋고, 뭐 네. 그래서 그냥 그런 부분이 좋아요. 이제는 이렇게 이렇게 진짜 정말 무사히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부분이 가장 좋고 감사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일단은 뭐 네. 기본적으로. 얼마나 좋아요. 별탈 그럼요. 없이 나올 수 있었다는 게. 네. 잘 나올 수 있었고 공연 잘 마쳤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결과물이 나온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뭐 그것도 편안하고 여유 있게 잘 나왔으니까 좋습니다. 날짜 맞춰서. 네. 네. 그리고 과거 좋은 없이. 앨범이 나왔다는 게 네.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결과물이 무사히 나왔는데 그 결과물도 참 좋아서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올해 앨범처럼 느껴지는 앨범이다. 근데 브로콜리 너마저가 여전히 그렇게 올해 앨범 같은 앨범을 내서 사람들한테 막 감동을 주고 한다는 게 그것도 참 그 사실도 감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 반가운 앨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데요. 4집 만들면서는 되게 재밌게 작업을 했고 또 편안하게 다른 1, 2, 3집들을 작업했을 때보다 편안하고 재밌게 작업을 해서 결과물도 제가 다른 앨범들보다는 4집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텀블벅과 쇼케이스 이런 일들 실무적인 너무, 일들이. 네, 너무 바쁘고 정신 없어서 앨범도 저 아직 이렇게 자세히 못 봤어요.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실감이 나진 않아요. 그냥 정신이 없고 그냥 어쨌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이 나왔다. 네, 그것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텀블벅도 다 직접 포장하고 그러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참 놀랍더라고요. 왜냐면은 구성품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어떻게 포장하고 보내시고 했을까. 사실 그게 인디 아니에요? 정말 처음부터 아니, 끝까지 아무리 인디어도. 다 하는 정말 다 하는. 그러니까요. 텀블벅에서 메시지로 광고 메시지가 이렇게 한 3-4건 날라왔어요. 그 포장과 배송 대행. 약간의 유혹이 살짝 들었으나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물리치고.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일들 계속 해왔기도 하고 또 그때마다 필요할 때 정말 도와주시는 저희 주변 동료들이 있기 때문에 또 무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특히 이제 도열 씨가 합류한 게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았나. 배송. 연주
저는 2개죠. 아, 네. 그래서 3분에서 4분이 됐다는 게 큰 힘이 엄청나게 되셨군요. 큰 차이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이 사람 수가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사람 더 있으면 또 얘기할 거리도 늘어나고 같이 서로 도와서 할 수 있는 것도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점이 일단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우리 동혁 씨 얘기를 하다가 또 이렇게 넘어갔는데 검색해 보면은 왜 덕원, 잔디, 류지 이렇게 되는데 혼자 문동혁 이렇게 된단 말이죠. 방금 소개 들으셨죠? 네네. 동혁입니다. 동혁 그래서 사실 대본에는 지금 다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왜냐면은 이제 이제 표기 돼 있는 대로 아.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거나. 아,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모든 일들이 네. 좀 동시다발적으로 정신없게 네네. 일어났는데요. 이제 그때 저희 프로필 촬영도 하고 프로필도 한번 좀 정리를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제 개인 프로필은 동혁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면은 덕원 쌤이 이제 멤버들의 전통이다. 아, 네네. 성을 버려라. 그래가지고 예. 표현 이상한데. 거의 서울 버려. 그렇게 하셔서 뭐 알겠습니다. 해서 했는데 이게 수정이 좀 마음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오래 복잡하게. 걸려요, 그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손에는 했는데 밴드 프로필에서 한번 또 수정을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문동혁을 타고 들어가면 동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그게 안 할 리가 없어. 다시 한번 밴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그러니까 네이버에 또 검색해 보면 정말 2글자 있는데 3글자라서 이게 약간 불편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죠. 네. 저도 한번 밴드를 볼게요. 네. 계정으로. 그거 몰랐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어. 따로. 그렇죠. 아니, 뭐, 또 바로 안 되고. 저희도 많이 해봤는데. 그것도 나름 재밌는데요. 이대로 가요? 진짜 일일 이렇게 잔디, 성을 덕원, 지킬까요? 문동혁. 그럼 갑자기 막 이렇게 친근하게 소개하다 갑자기 너무 문동혁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안 해요. 문. 뮤지가 하죠. 뭐 토미 뭐 이제 잭 이렇게 막 이런 영어 이름 막 있는데 갑자기 한글 이름 딱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네, 되는 그런 느낌이라서. 네. 이번 앨범 우리는 모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사실 앨범 제목만으로도 너무 뼈 때리는 문장이라서 저도 많이 사실 이 문장 하나만 보고도 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을 넘어서면서 그 사이에 수많은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해야 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좀 받았는데 이 타이틀에서 구체적으로 좀 전해주고 싶으셨던 메시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뭘 전해주려고 했냐라고 생각하면 좀 재밌는 게 사실 이 문장이 이번 앨범을 잘 나타내준다라고 생각해서 고른 거긴 한데요. 사실 문장 자체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사람은 죽습니다 같은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항상 성공할 수 없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실패를 고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실패로 은유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그런 걸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정되어 있는 그 결과물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그것이 사실은 본질이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번 앨범 자체가 여러모로 어떤 우리가 머물러 있는 순간에서 더 올라가는 어떤 상승하는 혹은 뭐 이제 떨어지고 추락하는 하강하는 그런 것들 이미지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뭐 너무 힘들어 멈추고 싶어 얘기하는 마음과 그럼에도 앞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다 모든 내용 속에서 작용을 하면서 막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지만 위로든 아래로든 앞으로든 과거로든 끌리는 인력이 우리가 가운데 있고 그 균형 안에 있기 때문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과정에서 실패 혹은 우리 좌절 이런 것들은 우리 디폴트 값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면 이제 그 뒤에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 혹은 미래에 대한 막막함들, 답답함들
너무 당연하지만 우리를 무섭게 하는 시간의 흐름 같은 것들도 조금은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이 제목을 골라봤습니다. 그럼 이 제목 뒤에는 괄호 열고 그럼에도 해야 돼요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까요? 뭐 그럼에도 다만 하지만 그리고 붙어 있다고 봐야겠죠. 실제 노래 가사도 뭐 다만 네. 이런 단어가 이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실패 하나하나에 그 연연하고 여기에서 무너져 있고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것보다 이렇게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네. 그조차 우리의 모든 과정의 일부니까요. 네. 어쨌든 당연한 사실을 그러니까 당연하다고 진리라는 것을 모두 다 사실은 알고 있지만 인정하는 건 되게 다른 문제잖아요. 네. 그거를 표현하고 인정하고 사람은 모두 죽지만 사실 모두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누구나 성공하고 항상 성공할 수 없고 실패할 건 알고 있지만 내가 실패한다는 사실을 내가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건 굉장히 다른 문제인데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면 또 상당히 그게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인 것 같아요. 네. 보통 심리학적인 어떤 치료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시키는 게 받아들여라, 네, 인정해라잖아요. 네. 그래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뭘 할지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너무 공감을 많이 받았던 그런 제목이고 이 작업기를 또 뉴스레터로 사실 네. 많이 보내셨어요. 인터넷에 올려주신 사진 만드는 이야기. 이 뉴스레터에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마음속에 많은 가능성들을 품고 살던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너무 애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사실 이 앨범을 들으면 누구보다 애쓰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이 앨범을 만드셨을 그 순간에는 굉장히 애쓰시지 않으셨을까? 굉장한 노력을 하지 않으셨을까? 약간 그렇게 짐작이 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지만 그 애 쓴다는 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애를 쓰는 건가라고 했을 때 우리 손에 닿을 수 없을 것 같은 것들을 잡기 위해서 좀 버둥거리는 그 느낌이 저는 애쓰는 것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쓰고 나면 이제 몸이 쭉 힘이 빠지거나 약간 지치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늘 하고 해야 되는 것들을 충실히 해온다라고 하면 그건 애쓰는 것과는 조금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어떤 충실함들, 열심히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해온 데서 아마 그런 면모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가끔씩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장담할 수 없는 걸 위해서 또 되게 애를 쓰는 순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덜 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자라는 마음으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충실성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애쓰지 말아요라고 한다고 해서 뭐 다 내려놓고 포기하자라고 얘기한 건 아니니까요. 대충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최선은 다 하되 뭔가 이뤄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자 이런. 네, 그 뭔가 거기서 그 우리의 진력이 빠지는 어떤 그 갈망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오래 품고 있기에는 너무 힘든 감정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저희가 어떤 살아가는 그런 것과 아주 일치합니다.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잘 해야 되는 거를 열심히 하고요. 네.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글을 만약에 써야 된다, 마감이 있다, 방송 뭐 해야 된다. 그럼 저 열심히 해서 좋은 글 쓰고 좋은 방송을 하고 하려고 하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매일 가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저예요, 사실은. 이제 가는 거에 의의를 두고. 그럼요. 네, 맞아요. 저 운동선수도 아니고, 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뭔가 할 게 아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해도 충분히 만족한다. 항상 그렇게 살거든요. 인스타그램은 좀 다르던데 막 오운환 이런 거 올리시고 이거 크로스핏 영상 올리시고 크로스핏 맞아요. 본 것 같아요. 하시던데? 저도. 네네. 크로스핏 하는데, 그런 것도 약간 보여주기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삶이. 그런 다 거짓이고요. 실제로는,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열심히 하자.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금 1번 트랙이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 이 노래가 그래서 약간 저한테는 참 와닿았던 그런 곡이었는데요. 이번에 앨범에서 좀 각자 마음에 드는 좀 와닿았던 가사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동혁 씨부터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저는 이번 앨범에 너를 업고라는 트랙에서 그 후반부에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하기를 네,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에 쓰셨던 졸업의 가사와 연결되기도 하고 네. 뭔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하는 이야기가 조금 이제 깊이도 달라지고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그 그냥 문장 자체도 저는 좀 뭔가 마음 깊게 좀 들어오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장을 꼽고 싶습니다. 그게 행복해야 해랑 행복하기를이랑은 되게 다르잖아요. 약간 행복해야 해는 여기서 우리가 헤어지는 느낌? 행복하기를은 이미 헤어진 상황에서 약간 생각하면서 비원하는 좀 거죠. 이렇게 바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도 되고 그렇네요. 네. 그럼 우리 잔디님은? 뭐 사실 많은데 지금 그냥 하나를 뽑자면 진짜 많은데 그래도 많을 하나를 수밖에 뽑자면 없죠. 네. 되고 싶었어요. 3번 트랙 되고 싶었어요에서 가사가 너무 길어서 헷갈리지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하지만 그러려면 내일을 잊어버려야 해요. 이런 가사가 지금은 좀 생각나네요. 지금 좀 생각나고 그렇습니다. 네. 네. 가사 참 좋은 가사인데. 와닿는 가사였어요. 근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브로콜리 도마저의 앨범이 항상 그랬으니까 어떤 곡마다 남는 문장들이 있고 하니까 이 말씀하신 많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와닿습니다. 류진님은 뭐 있으셨어요? 저는 요즘이들의 나이가 들어도 계속 노래를 하자 그 가사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있거든요. 그냥 그 나이가 드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어쨌든 이런 밴드 활동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나이 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막 되게 생각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근데 이 구절이 나이가 들어도 그래도 계속 노래를 하자. 되게 뭔가 희망적인 네.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되게 씩씩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부를 이 때. 가사를 네. 보고 또 듣고 살짝 안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노래를 내주시겠구나 라고 느껴져서 개인적으로 네.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걸 부를 때. 같이 나랑 계속 같이 있어주겠구나 맞아.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 네. 그렇군요. 동원 씨는 어떤? 저는 사실 뭐 하나 꼽기가 너무 힘들긴 한데 가사로 본다면은 저는 너무 애쓰고 싶지 않아요가 지금은 생각이 나고요. 네. 그 곡이 저에게 좋은 이유는 뭐랄까 딱 한 문장마다 나름대로의 그 멋진 라인들이 있어서, 멋진 비유와 은율들이 있어서 뭐랄까 뭐 케이크나 아이스크림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부분이 아무리 파도 나오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디를 파도. 네. 어떤 찐빵은 한쪽에 팥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원한 사랑 같은 경우는 뭐랄까 좀 하기 힘든 얘기를 쉽게 잘 풀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 잘했는데 잘 썼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만족도가 있으시군요. 그럼요. 이거 사실 결혼식 축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좀 늦게 했으면은 이걸.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저희끼리 얘기할 때 이제 막 결혼식 축가로 그런 거 좀 안 되지 않아 그랬는데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내면 깊은 뜻을 파악을 해보면 사실 그 어떤 노래보다도 그 로맨틱할 수 있고 상대에 대한 헌신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요. 근데 저도.
또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양가 부모님이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모님이 네. 이해를 못 해줄 수도 있겠다. 네. 약간 딴 생각하다 들으면은 뭐야? 힘들기만 하고. 이 영원한 사랑 가사가 제 개인적인 제 욕심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한번 네. 읽어보고 싶어요. 네. 네. 이게 영원한 사랑에서 속이는 일만 남아있는 세상에서 끝까지 속아야만 하는 것. 저는 이거를 방금 말씀하신 어떤 사랑도 사랑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에 대한 계속 신뢰를 나는 가져야겠다. 계속 통수받고 이 사회에서 그 인간 관계에서 정말 수많은 그런 아픔과 상실이 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 옆 사람을 믿어야겠구나. 그래야 나는 이제 그래도 이 세상에서 끝까지 어떤 맞아요. 사회적 자본이 가진 힘을 좀 믿는 최후의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예. 뒤통수를 붙들고는 그렇게 마음을 열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앨범이 영경 씨에게 약간 선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아서 네. 참 감사하네요. 원래는 이제 안 믿어야겠다라고 이제 점점 흑화를 했는데 이 앨범을 듣고 다시 그래 그래도 믿어야지. 그래도 내 옆에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나라도 믿어줘야지 이 사회를. 약간 이런 마인드를 조금 연기 갖게 굉장히 좋은 됐어요. 사람이군요. 노력을 하죠. 아, 이 앨범에 다시 또 새삼 감사하게 되네요. 자, 우리 노래를 좀 들을 건데 사실 이 4집 나오기 전에 보내신 뉴스레터가 되게 좋은 문장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막 소개하고 싶은데 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소개하지 못해서 이 정도는 좀 듣는 분들이 각자 찾아서 좀 검색하면 바로 네. 나옵니다. 저 이 에세이 뉴스레터 읽으면서도 참 역시 글도 너무 잘 쓰시고 해서 참 좋았는데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앨범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요. 노래 이번 앨범 타이틀곡이 2곡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타이틀곡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심지어 mem버 중에는 타이틀곡이 그거였어? 라고 하는 게 약간 지금 음원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르게 그래요? 표시된 것도 있고 그래요? 뭐 그런 딱 뭐가 타이틀이다. 네. 왜냐면 음원 사이트에서는 이제 뭐 어떤 노래를 타이틀로 할 건가라고 요구를 하는데 사실 저희가 딱히 정해진 것도 없고 네. 뭐 발매 순서도 약간 그래서 막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자료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즉흥적으로 타이틀곡이 정해지는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인데. 근데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이게 어쨌든 한 곡이 계속 좀 최대한 집중이 돼야 순위도 올라가고 할 텐데 사실 뭐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런 마음도 있고 해서 그냥 모든 곡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네. 그렇게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당황스러운 마음. 타이틀을 지금 틀려고 하셨는데 타이틀이죠. 네, 타이틀 타이틀 곡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사이트에서 돼 있는 타이틀곡 네. 풍등하고 세탁혁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놓고 뭐 사실 저희 이 뮤브에 플레이리스트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 다 플레이리스트가 가 있는데 스포티파이. 뭐 그냥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다 넣어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앨범을 만들면서 작가 네 분과 함께 동명의 단편 만화집을 내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걸 받아가지고 이거 그냥 따로 판매도 하시나요? 네, 저희 이제 서점에서 들어갔어요. 이제 그러시군요. 팔고 있습니다. 오. 녹음 한 며칠 전 정도에 이제 아마 들어갔을 거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식 책인 거죠. 그 ISBN이라고 하는 그 분류기호가 다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있길래 안 그래도. 네. 도서관에도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이 텀블벅으로 먼저 받았으니까 그래서 보면은 오묘, 하양지, 불키드, 단춤 이렇게 네 분 네, 작가분들이 맞습니다. 함께 만화집을 만들어 주셨는데 요런 만화집 기획한 어떤 배경이나 이유나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이거 한번 하자고 멤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원래 그 출판 만화, 뭐 약간 인디 만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쪽에 대단한 팬이기도 하고 이제 예전부터 만화 전문 서점 홍대에 있을 때 매달 가서 뭐 개간지라든가 무크지 같은 것들도 구입하고 하면서
사실 웹툰으로 많이 왔죠. 오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그 인쇄 만화 쪽으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특히 상업지 아닌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그런 분야에 제가 팬이었어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열심히 보고 있었는데 항상 이런 것들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만화의 장면에 우리 노래가 쓰인다거나 혹은 반대로 우리 노래의 어떤 장면이 만화로 재현된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해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시도하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네. 만화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제 스스로가 좀 깊이가 좀 있는 팬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하면 멋진 거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이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member들에게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원고료를 드리고 작업을 해서 우리가 그거를 인스타그램에 실으면 어떻겠느냐로 시작했는데 그걸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뭐 명망 있는 군산 출신의 독립 출판사 만화책 전문 삐약삐약 북스에 상의를 하면서 인원하다가 가능하다면 책도 내고 싶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빠르게 잘 진행이 돼서 책까지 나오게 된 거죠. 처음에 시작 저희 기대치가 높지는 않은데 결과물에 네. 저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들이 저희 노래의 어떤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고 우리는 그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이걸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멤버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재밌는 게 나오겠다. 왜냐면 뮤직비디오 같은 걸 만드는데도 우리가 제작비나 이런 것들이 적지는 않으니까 우리가 좀 간략하게 만드는 편이긴 하지만 좀 그중에 일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콘텐츠를 만들면 그것도 새롭겠다라고 시작을 했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 함께 협업을 하면서 좀 좋은 쪽으로 서로 어떻게 하면 더 제작을 하기 편할지, 뭐 창작자와 더 좀 편하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의논하다 보니까 이렇게 책까지 나오게 됐는데요. 다행인 거는 이제 일사가 이제 거의 소진돼서 예, 중세를 찍자라는 유명한 또 만화가 네. 있죠. 근데 이게 중세 찍는 게 너무 저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저희가 CD도 사실 그런 네. 식으로 한번 찍고 나면 잘 팔려서 재쇄라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네네. 네, 그 기분을 알고 있고 요즘은 점점 그렇게 쉽지 않은 걸 저희도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CD보다 만화책이 먼저 중세를 한다는 거 너무 기쁘면서도 CD도 얼른 또 재쇄를 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지금 독서 흐름을 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네. 다들 이제 책을 막 사고 맞아요. 읽기 때문에 네. 중세를 반드시 찍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작가분들이 그러면 이 만화를 그리시기 전에 먼저 브로콜리 너마저의 음악을 듣고 맞아요. 이제 그리신 건가요? 이게 저희가 아마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치. 몇 개월이지? 3, 4개월죠. 3, 4개월 시간을 많이는 못 들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맞아. 본 레코딩을 들어가기 전부터 네. 협의를 했었어야 했는데 네. 그 시간도 사실 상당히 빠듯한 시간이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본 레코딩 버전이 아니라 데모 버전을 버전 드리고 가사 드리고 들으시면서 네. 작업을 하신 거죠. 와. 맞습니다. 그럼 빠듯하게 하셨겠네요, 정말. 네. 정말 기적적으로 나왔고 전 네. 이쪽에 지금 감정이입이 되거든요. 이 촉촉한 레드라인. 이런 경험 가끔 있기 때문에. 그러면 솔직히 이 쓰는 입장에서 정말 기분 좋아요. 왜냐면 막 내가 좋아하는 브로콜리 너마저와 같이 작업할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데드라인이 너무 빠졌대. 근데 그 안에 나는 무조건 베스트를 드려야 되는데 막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면서 쓰게 되는 거야. 근데 너무 이입하셨다. 너무 순간 내일이라고 생각하니 갑자기 머리가 지끈. 근데 그런 거는 전혀 모르게 이제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왔어요. 네, 이게 너무 좋았고 너무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협업을 하면서 너무 좋았던 게 서로가 서로를 되게 존중하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잘해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기분을 협업자랑 받으면 너무 기분 좋잖아요. 네. 힘든 상황이지만. 근데 그런 생각으로 쭉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감사하고. 약간 휴가 가서 만화책 읽고 싶어. 아직 저희 PDF 검토본밖에 못 봤어요. 실물로 받아보시고. 저희 뭐 포장 네 하느라고 이제 좀 여유 있게 좀 보고 싶네요. 저도. 저 너무 재미있게 읽어봤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거 그 인터넷 서점에서 다 있고 하니까 네. 앨범 제목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실패할 것을 알고 있어요. 브로콜리 너마저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브로콜리 너머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집 앨범 발매 전에 좀 사전 작업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직전까지. 발매 전에 다정한 음감회를 통해서 이제 신곡들을 팬분들에게 또 미리 들려주는 그런 공연을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5월에 진행을 맞아요. 하셨어요. 홍대 네. 벨로주에서. 맞아요. 근데 이제 10월에 앨범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약간 이렇게 좀 시간을 앞당겨서 뭔가 팬들한테 미리 이렇게 이런 곡들을 선보여 주셨던 게 네. 혹시 영원한 사랑의 코러스를 녹음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팬분들이 이제 영원한 사랑 후반부에 다 같이 합창으로 맞아요. 따라하는. 네. 사실 저희가 2집 때도 이런 식으로 팬들의 어떤 합창을 함께 녹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5시 반. 맞습니다. 그렇게 네, 했었죠. 20에 함께 했었던 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고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는 이미 다 해결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연 때 또 하면 너무 좋겠다. 특히 이번엔 그런 느낌이 나는 곡이 두 곡이 있었으니까 네. 네네. 하면 좋겠다고 해서 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좀 미완성인 것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부끄럽거나 좀 안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미리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들잖아요. 우리가 살짝 보여주고 싶은. 네, 그 마음들을 어떻게 좀 절충해서 저희 그런 공연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저희 그때 팬분들과 합창을 하면서 좋은 기운 많이 받기도 했고 또 이제 어쨌든 우리 팬들 앞에서 보여줬던 노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편곡이나 이런 것들 마무리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마감이 되면 또 글이 써지시죠. 공연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열심히 직전에 또 물론 뭐 그때 당시에 편곡이 다 진행된 상태도 아니었고 한 뭐 70% 뭐 이 정도 진행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려드릴 수 있었고 덕분에 그 라이브의 어떤 기운이 앨범까지 좀 잘 전해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들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가사집을 그때 또 제작했던 기억이 저는 남아요. 네네. 그때는 진짜 공연 아마 민지는 오셨을 건데 이제 공연에서 그렇게 가사집을 나눠드린 일은 또 잘 없었었는데 또 사전에 아직 발매되지 않은 어떤 풀 음반의 어떤 가사를 함께 또 감상을 하면서 그게 너무 웃겼어요. 공연을 하는데 다들 이제 이걸 보고 계시는데 되게 또 줬으니까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컴컴한 무경장. 다들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이게 이렇게 하시 너무 숙연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 아직 그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그렇게 에너지를 받고 원래 저희가 4월에 또 그 다정한 4월이라는 시리즈 공연을 매년 그러니까 막 시작한 지 몇 년 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기획 공연 중에 하나로 이제 끌어들였어요. 근데 올해는 4집 앨범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다정한 4월 공연을 따로 하지는 못했는데 약간의 꼼수를 써서 또 다정한 음력 4월, 다정한 음감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좀 맞닿아져서 공연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래서 여기 참여했잖아요. 네. 가서 노래 열심히 따라 부르고. 네. 그 합창 부르실 때 울컥하셨나요? 그럴 정신 없이 아주 정신 바짝 차리고 불렀어야 돼요. 음반에 네. 들어가야 된다. 막. 그쵸. 왜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 실수한다 그러면 분위기 엉망되고 이럴 거라서 아주 윙하고 영원한 사랑 두 곡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는데 기분이 되게 묘했어요. 이 노래를 같이 이 사람들하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뭔가 한 마음 되는 느낌? 되게 연결되는 따뜻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참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예전 2001년에 이승환 씨가 앨범에 들어갈 합창 녹음한다고 공연장을 대건해가지고 네. 라이브 하는데 간 적이 있었거든요. 오. 사실 저는 그때 기억이 정말 이걸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한 계기가 된 것도 있어요. 갔는데 뭐 데모 CD 딱 나눠주고 네. 라이브 공연 딱 짧게 하고 다 모여가지고 건국대 새천년홀에서 네. 작곡가 선생님 MGR 선생님이었나 황성재 선생님이었나 와가지고 앞에서 지휘하고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또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네. 갑자기 그때의 기억도 떠오르네요. 저도 왜냐면 제가 팬으로서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네. 그 기분을 알고 갔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오셨던 분들은 이 앨범 딱 들을 때 그날이 딱 생각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앨범 쭉 들으면서 생각한 거는 사실 브로콜리 너머즈의 예전 앨범들 생각하면은 약간 발랄하고 좀 업템포인 곡들도 있는데 이번 앨범은 좀 비교적 적다 그런 곡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좀 나름 열심히 업템포를 만들었는데 적구나 아직.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만드신 입장에서는 적지 않았다. 우리는 할 만큼 했다. 이러신 거군요. 뭐 하실 말씀. 애썼던 것 같아요. 아, 타이틀 과정 반대로. 네. 네, 자칫 잘못하면 더 없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래도 함께 같이 고심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좀 균형 있게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통통 튈 수 있게. 뭐 그건 개인적인 또 감상이었는데 그래서 약간 들으면서 더 위로받는 느낌? 그런 이 곡들이 워낙 또 강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요즘 애들 그리고 세탁혁명도 사실은 약간 밝은 곡이고 나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런 곡들이 되게 깜찍하고 귀엽고 막 그런데 이 워낙 강한 곡들이 이제 노래 있다 보니 사실 저는 되게 통통 튀게 하고 싶은데 네. 그냥 사람이 너무 처져가지고 점점 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들이 좀 신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좀 있어요. 대신 신나게. 네, 멤버들이 어떻게 좀 신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BPM 2배를 올리고 막 갑자기. 그 정도 이제 이렇게 실린 것만 해도 정말 애썼다. 그렇군요. 열심히 올리기에 노력했다. 네. 아무튼 뭐 참 인상적으로 들었던 거는 그리고 CM. 네. CM 너무 귀여웠어요. 네. 항상 그런 징글 같은 걸 넣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이제 뭐 한때 시그니처 사운드도 유행했잖아요. JYP 이런 그렇죠. 거 했는데 사실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 앨범을 들을 때 뭔가 징글 같은 게 한번 딱 하고 이제 전환을 해주는 거를 넣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번 앨범에 처음부터 그걸 넣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징글을 만들어서 원래는 앨범 맨 뒤에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럼 이제 반복 청취할 때마다 한 번씩 징글이 나오면서 뭔가 정리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막상 앨범을 좀 만들면서 보니까 이제 그것도 그렇지만 앨범 중간에 한번 전환을 주는 것도 방법이겠다. 마침 세탁혁명 같은 노래가 좀 뭐랄까 좀 CF의 한 장면 같고 왜 영화 같은 느낌 어떤 그런 씬 같은 게 그려지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장면이 전환되는 느낌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해서 그 사이에 넣어서 하면은 좀 분위기 전환되겠는 걸 하고 순서를 만들었더니 되게 좋은 느낌이 나서 가운데 넣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순서 흐름이 참 말씀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윙도 그렇고 사실 풍등도 그렇고 약간 고조되는 느낌, 감정적인 그런 곡들이었는데 딱 CM 나와서 산뜻하게 전환되고 딱 세탁혁명 나오고 고조가지고 하늘로 날아가다가 붕 뜨다가 갑자기 현실로 딱 돌아가죠. 컷이 딱 돌아가면서. 네. 아주 역시 브로콜리 너머저는 진짜 앨범 아티스트구나 그런 생각을 또 했죠. 그러니까 저도 앨범 커버를 보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게 이 세탁혁명이라는 노래가 있다 보니까 처음엔 깃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빨랫감인가? 라는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왜냐면 참신하고 말이 돼요. 빨래가. 왜냐면 이 브로콜리 이불 빨래. 그러니까 이불이 휘날리는 모습인가? 왜냐면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밴드가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이불. 이게 약간 어딘가 위트가 항상 있는 밴드였기 때문에 깃털처럼 보이는 빨랫감일 수도 있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앨범 커버의 의미가 도대체 뭔지. 이게 지금 저 아이는 피자 도우도 아니고 프링글스도 아니고 감자칩도 아니고 이불도 깔창도 아니고 아닙니다. 깔창도 아니고 단풍나무 씨앗 형상한 그 단풍나무 씨앗 모양을 모델을 만들고 네. 그 모델을 돌려가며 촬영을 한 결과물이에요. 그럼 실제로 촬영을 한 거예요? 사진을 찍은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굉장히 하얗잖아요, 또 앨범 커버가. 네. 그래서 깃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맞아요. 네. 의도한. 아무래도 좀 그런 형상처럼 느껴지는 부분을 잡은 것 같아요. 제가 사진 진짜 씨앗 많이 얘기 찍었더라고요.
제가 씨앗 얘기했었잖아요. 언제요? 어떻게 카톡방 다시 올려보세요. 안 하셨어요. 후보가 딴 데서 하셨어요. 여기 후보가 감자칩, 뭐 신발 깔창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약간 씨앗 느낌도 있는데 얘기했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정답을 맞췄다는 기쁨이 또 있네요. 아 근데 이 앨범 커버가 계속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앨범 전반부에서는 약간 상승을 얘기하시고 후반부에서는 이제 현실을 얘기하시는데 깃털이랑 이 씨앗도 이 씨앗은 바닥에서 자라는 거고 깃털은 이제 날아다니면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이중적인 의미인가? 약간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적인 느낌? 이 앨범을 관통한 어떤 이미지나 어떤 개념들 같은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디자이너에게 전달했을 때 이제 갖고 온 아이템이 바로 말씀드린 그 단풍나무 씨앗이거든요. 근데 네. 그 모양이 날개가 달려 있지만 결국은 떨어지기 위한 것이고 네. 씨앗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어떤 생명의 죽음과 재생산을 또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시간적으로든 원리적으로든 원래 나타내려고 했던 것들을 아주 잘 살리고 있는 상징인 것 같아서 너무 적확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지를 만들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깃털과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던 것 그것도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잘 떨어지기 위한 거니까 결국 그 달기가 있는 게. 네. 지금 이 세탁혁명 아까 얘기를 잠깐 나왔는데 여기 래퍼 최엘비 씨가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최엘비 씨 앨범에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워낙 교류가 있었고 하는데 이번 앨범에 이제 참여하게 된 거는 어떻게 어떤 뭐 비하인드가 있었는지. 저희가 일단 엘비 씨의 앨범에 피처링을 했잖아요. 네. 도망가. 피처링 하면서 그 생각을 했죠. 언젠가 이제 한번 부탁을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한번 마음속에 이제 언젠가 한번 부탁을 해야지 랩을 쓸 때. 사실 그때 이미 그 세탁혁명의 리프 내는 거는 제가 생각을 한 바가 있어가지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언젠가 꼭 한번 부탁을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들 이뤘던 부분이 있고요. 내용이 내는 것들도 LBC의 톤이나 혹은 평소의 정서랑도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잘 맞았던 것 같고 기분 좋게 작업했습니다. 아니 엘비 씨가 랩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본인 앨범도 안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곧 나오겠죠. 이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만날 때마다 물어봤었거든요. 앨범 언제 나옵니까? 이러면서 물어봤었는데 또 먼저 이렇게 브로콜리 너머즈 앨범에서 만나서 반가웠고 또 얼마 전에 또 리드 싱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도 반가웠는데 아무튼 이 세탁혁명에서 두 팀의 그 두 뮤지션의 케미스트리가 참 좋았다. 그래서 아이고 참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레코드 페어에서 같이 근데 토크를 했었는데 이제 네. 나 모든 기술을 다 갈아 넣었댔나? 뭐라고 이제 엘비 씨가 엘비 씨가 자신의 모든 랩 테크닉을 넣어서 다 넣어서. 엄청 과하게 그러니까 코러스든 그러니까 트랙 엄청 많이 해가지고 불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면은 너무 많아서 좀 덜어내야 되는데 네.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쓰시라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격 작업했거든요. 그래서 엄청 트랙을 많이 보내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저희 좀 정리를 좀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랩이 톤이 완전히 달라요. 맞아요. 최엘비의 어떤 랩이 어떤 파트에서는 이런 톤이고 이런 파트에서는 또 이런 톤이 그래서 참 공들였구나 생각도 했고 참 재밌었습니다. 근데 이 세탁혁명이란 게 네. 제가 뉴스레터를 봤을 때는 원래 돈 세탁이라는 이름이 후보였다고 봤거든요. 저 그것도 적어놨어요. Don't 세탁. 네. 근데 어쩌다가 결국 세탁혁명으로 다시 픽스가 된 건지. 저는 사실 세탁혁명 되게 장난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후보에 넣었는데 멤버들이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우리 류지도 좋아했었고 그때. 류지는 좀 좋아할 거예요. 혁명이 좋아요. 저도요. 근데 저도 네. 그래서 마음속에 혁명의 불꽃이 맞아요. 있으시네. 혁명에 저 제가 여태까지 가장 공감되는. 저도 마음속에 항상 혁명을 꿈꾸고. 정명에 들어온 노래 같이 줄까? 용명 씨도 그래서 드럼 치거든요. 아, 사람을 칠 수 없어서 드럼을 친다 이런. 혁명 동지네요. 네.
사람을 칠 수 없기 때문에 스틱을 네. 잡고. 네. 다른 노래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영원한 사랑이라는 노래를 사실 브로콜리 너마저의 노래를 쭉 들어왔던 사람이라면 2007년에 청춘열차 그리고 2010년 졸업 이 두 노래에 대한 어떤 지금의 브로콜리 너마저가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응답처럼 느껴졌어요. 뭔가 청춘열차에서는 계속 달려가자. 그리고 졸업에서는 미친 세상을 좀 견디어서 행복해야 돼. 그리고 그렇게 좀 이제 속물들이라는 앨범을 통해서 좀 부끄러움도 얘기하고 좀 꾸미기를 바라는 그런 앨범들을 지나서 이제 결국 그래도 너의 삶은 좀 끝까지 책임져야지 이런 메시지로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앨범을 들으면서 제가 브로콜리 너마저에게 꼭 듣고 싶은 대답이 있거든요. 이게 브로콜리 너마저는 이 절망적인 시대, 그리고 좀 집단적인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는 이 시대를 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저는 이거에 대한 대답을 꼭 듣고 싶었어요. 도현 씨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절망적인 세상을 어떻게 견디냐고 물어보셨는데 개인적으로는 돌이켜보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늙은이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기 때부터 뭐 할아버지 같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도 죄송해요. 나도 웃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요소 중에 하나가 좀 일찍부터 기대를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절망을 하게 되는 게 이젠 나오네. 상처를 받고 또 뭐 실패감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기대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이제 그걸 되게 비관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를 하는 것 자체에 집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지 를 생각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언가를 내가 하고 있을 때 그것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은 그런 좀 좌절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대입을 시켜보면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절망적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데 좀 더 집중을 하고 네, 그냥 제 앞에 있는 것들, 각자 앞에 있는 것들에 좀 더 집중하다 보면은 좀 지나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 초연한 느낌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진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요? 네네. 딴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 혁명을 꿈꾸는 혁명뿐입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어요. 왠지. 잘 못 견디고 있어요. 못 견디시면은 어떻게? 네, 그냥 이렇게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데요. 혁명을 꿈꾸며 살고 있는데요. 가슴 속에 횃불을 품고. 네, 언젠가 광화문에서 배웠을 수도. 그냥 뭐 저는 이제 강아지랑 네. 저희 강아지랑 고양이 많이 저의 이제 유일한 삶의 빛이고 네. 그 나머지는 이제 혁명뿐입니다. 우리 멤버들은 괜찮지? 멤버들은 네, 괜찮아요. 살려주세요. 되게 무서우신 분이셔. 모르셨군요. 네. 저 너무 또 갑자기 존경하는 마음이. 저도 이제 저런 강한 마음을 갖고 민주 씨가 거의 인디 체계바라. 리얼리스트가 되지만 마음속에 혁명을 품고 있는. 여긴 연다르크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유진님 우리 다 같이 그때 방송했을 때도 이제 약간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막 공연 때도 멘트 이렇게 듣고 할 때도 그랬고, 저는 연경도 오랫동안 알고 있고 하면서 왠지 이 두 분이 비슷하다, 내적으로 닮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마 더 알게 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우리 너를 업고 이 노래도 참 전 기억에 남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미친 세상에 그 가사가 다시 나왔던 그런 노래였는데 이 너를 업고라는 게 없는다는 게 네. 어쨌든 좀 약하고 어리고 이럴 때는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앨범을 전반적으로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브로콜리 너마저가 이제 진짜 더 뭔가 어른? 물론 이제 항상 어른이셨지만 더 성숙한 무드? 어떤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노랫말로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 곡에서도 특히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너를 업고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 노래는 정말 말 그대로 아이를 업고 산책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생각하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아이가 아니구나. 혹은 내가 왜 벌써 이렇게 됐지? 어른이 됐지? 라고 느끼는 순간이 또 아이 키우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입장이 바뀌어보기도 하고 뭐 시간의 무상함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아이를 업고 다니면서 유모차가 없었어 저희 집에. 애를 거의 업고 다녔는데 그때 이제 애기랑 얘기도 하고 너 됐을 때 이제 했던 기억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만들었던 노래인데 사실상 이제 애는 그 뒤로 조금씩 더 잘하고 더 잘할 것이고 근데 이제 나는 또 어떻지? 나도 이제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애를 업고 있고 아기만 잠들었다 큰 줄 알았는데 나도 어느 때 눈 떠보니까 애를 키우고 있고 시간이 흘렀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게 핵심이죠. 근데 그러고 보니까 또 예전에 했던 얘기들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뭐 아까 말씀하신 이 미친 세상에 어디 있더라도 행복하기를 뭐 행복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어느 위치에서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너무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그때는 이제 동료들에게 하는 이야기였다면 지금은 이제 자녀들 더 아래 세대들 더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 내가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도 더해지고 어떤 면에서 미안함도 커지고 뭔가 내일이라기보다는 뭔가 다가오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게 되면서 상당히 미묘하게 그 느낌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내가 쓰는 이야기들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위치가 우리가 됐구나 시간이 됐구나 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노래 가사를 쓰면서 보통 왜 노래가 한 번 쓰여서 발표되고 나면 내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듣는 사람이 몫이 다른 얘기 하는데 좀 거기에 대해서 그거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뒤에 제가 그 말을 또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삶을 살면서 하는지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사실 뭐 창작자와 창작물을 어떻게 분리해야 되는가 혹은 뭐 좀 같은 선상에 놓고 봐야 되는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제 내가 그 뒤에 어떤 것을 하느냐, 어떤 맥락의 활동을 하고 어떤 맥락의 작품을 내고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는 분명히 또 달라지고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게 듣는 사람뿐만 아니고 부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 곡은 떠나고 나면 뭐 더 이상 제게 아닙니다. 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서 그런가 하는 적도 있었지만 네.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좀 되게 얄팍하게 느껴져요. 그런 것들이. 네. 그럼 확실히 예전에 발표했던 곡들을 지금 부를 때 느낌이 확 다르고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뭐 저희 음악적인 특성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더 많이 연주할수록 더 좋아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반으로만 저희 노래 접하신 분들은 공연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동의합니다. 네, 너무 많이 더 좋아지고 더 다듬어지고 더 나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노래가 한번 나오면 끝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노래도 약간 읽는다고 해야 되나? 네, 맞아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있듯이 불러주는 만큼 그쵸. 노래가 되고 이야기가 되니까 네. 그런 게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부르고 연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곡이 점점 익으면서 뭔가 곡도 나이를 먹고 뮤지션도 나이를 먹고 하면서 이야기가 점점 깊어지고 하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음원으로 막 들었던 그런 곡을 라이브로 딱 들었을 때 특히 브로콜리 너마저의 곡들은 진짜 삶에 대한 얘기도 많고 우리 주변 친구들과 사람에 대한 얘기도 많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순간순간 많이 다르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한번 꼭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노래 두 곡 듣고 올 건데요. 브로콜리 너마저 4집에 있는 영원한 사랑, 그리고 너를 업고 이렇게 두 곡 듣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음악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과 스포티파이 이런 컨텐츠 더보기에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뉴스레터를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는 거기서 이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이 브로콜리 너마저는 신곡을 공유할 때 멤버들끼리 그 멤버들에게 들려줄 때 데모 파일을 안 만들고 직접 이렇게 들려준다. 그 약간 이 팀의 전통 문화 이렇다 하셨는데 작업하는 방식도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통 곡을 쓰게 되는데 곡을 쓴다는 것은 이제 가사와 기본적인 멜로디, 코드에서의 어떤 몇 가지 부분, 코드 진행이 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음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든가 이런 것들 좀 정도해서 되게 심플하게 해서 노래를 구성하면 그 노래를 이제 멤버들한테 보통 그냥 직접 치면서 들려주는 편입니다. 사실 뭐 데모를 만들어서 하면 더 편리한 점도 있을 것 같은데 데모를 만들려고 하면 또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걸 만드는 노력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워낙 오래 붙어 있으면서 생활을 해서 활동을 해서 그거 따로 만들 시간을 내는 게 또 애매한 부분도 있고 해서 들려주기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이제 전달이 되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 단계의 음악, 노래라는 게 그 음악적으로 되게 완성된 부분이 아니라서 사실 좀 뭐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멤버들이 찰떡같이 들어주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랄까 노래가 데모 만들면서 약간 애매하게 틀이 다 있는 경우보다 조금 더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다 보니 해석을 하거나 편곡을 해야 될 부분이 많아져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그런 러프한 상태로 가면서도 멤버들이 괜찮다 라는 느낌을 받게 하려면 그에 준하는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네. 이렇게 들려주는데 약간 좀 뭔가 좀 심심하다가 아니라 뭐가 좀 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우리가 건질 만한 걸 만들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겠군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제 잘 모르겠어 하는 경우가 아무래도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부분이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은 충분히 이거는 발전시켜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준비가 이렇게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 좀 놀랐던 게 한 번은 그런 식으로 들려줬는데 멤버들이 울어서 눈물을 뚝뚝 떠들여서 좀 놀랐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너를 얻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저도 들었을 때 좀 가장 의지가 되는 노래라고 해야 되나? 기댈 수 있는 노래였어요. 그래서 졸업 때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나와 친구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조금 서로의 위치에서 빌어주는구나라는 거였다면 이 너를 업고에서는 그러니까 아이를 업는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나도 업힐 수 있을 것 같아. 나를 업어주는 것 같아. 이런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는 누군가의 또 돌봄을 받고 살아왔으니까. 네. 그 약간 내 청춘을 같이 했던 어떤 친구 같은 밴드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사실 그거를 노인이 다 된 부모님으로 생각해도 노래가 말이 되긴 해요. 그 노래를. 네. 이거 약간 울컥하게 된다. 그래요? 짜증나네 진짜. 그리고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그 얘기도 했었어요. 약간 반려동물을 대할 때의 마음을 돌아봐도 좀 뭔가 와닿는 게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우리끼리 결국은 그래서 이게 모든 종류 돌봄에 대한 노래구나 라는 그런 어떤 얘기를 나눈 적이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 혹은 내 이웃 이런 그리고 사람. 내가 더 돌봄을 받기도 했어. 약간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또 누군가의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또 돌볼 수 있는 존재가 사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의 어떤 서로에 대한 돌봄과 다정함이 또 아까 질문하셨던 이 쉣한 세상에서 어떻게 오랜만이다 이거 되게 쉣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더는 또 답이 될 수 있을 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정한 말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네. 이 앨범에서 이제 여러 감동을 주는 포인트가 되는 그런 노래들이 많은데 사실 좀 유일하게 통통거리는 걸 넘어서 피식할 수 있는 노래가 바로 요즘 애들이라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2000년대를 살아왔지만 요 쌈사페, 향뮤지, 그리고 CD를 굽자 이런 키워드는 사실 그 시절 음악을 좋아했던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그쵸. 그런 키워드잖아요. 그쵸. 네. CD를 저희 향뮤지. 아이들은 왜 CD를 굽냐고. 모르죠. 그래서 네. 뉴진스의 쿠키도 이해를 못했다잖아요. 이 CD를 굽는다라는 표현이. 그래서 향뮤직에서도 이제 맨날 폐업한다고 하시는 향뮤직에서도 CD를 많이 사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듣다 보면 브로콜리 너마저도 그 과거의 시절을 좀 그리워하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시절의 어떤 인디씬과 비교해서 요즘의 인디씬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좀 음악을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좀 2000년대 후반에 비해서 요즘의 인디씬이 약간 기세가 기울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인디 음악이라는 어떤 개념도 약간 약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실제 그 씬에 쭉 계셨던 분들로서 어떤 느낌이신지. 뭐 요즘 밴드 부문 온다고도 하는데 사실 뭐 생각하시는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뭐랄까 완전히 느낌이 좀 달라진 것이 저는 크게 느끼는 게 예전에는 어떤 그 음악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수단까지 도달하는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 문턱이 높았다면 지금은 그 문턱은 낮으나 실질적인 어떤 효과를 갖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너무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뭐랄까 중간중간 작은 저수지나 어떤 시인이 될 만한 것들이 점점 말라가고 있고 한 곳으로 크게 모이면서 생기는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승자 독식의 경향도 심해지고 작은 시인에서 소소히 주목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또 이제 막상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자체가 작아졌냐면 그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일괄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뭔가 활동을 꾸준히 하기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예전에 비해서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있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대로 그 예전에 어려움이 없었냐면 그것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애초에 음반 자체를 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나름대로 해킹하려던 시도가 이제 뭐 인디 뮤지션들이 CD를 구워서 데모 CD를 만들어서 공연장에서 판다거나 뭐 클럽 씬을 이용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은 전반적으로 음악 시장의 상황은 좋아졌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경쟁도 그만큼 심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거기서 이제 조금 비껴나가서 우리가 취향과 그리고 어떤 이런저런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 나름의 장소들, 뭐 공간들, 뭐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더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런 게 저는 사실 더 신이 황폐화가 되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확실히 이 예전에 비해서 음악을 내는 게 쉬워졌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만큼 상황이 많이 복잡해지기도 했고 시장도 그렇고 그래서 확실히 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브로콜리 너머저는 지금 2000년대부터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니까 이 팀이 이렇게 계속해서 앨범을 내고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 이게 영어 표현으로는 3데케이드잖아요. 네. 3데케이드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니까 아마 많은 지금 음악을 꿈꾸는 지망생들 그리고 또 신인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얘기인가요? 근데 실제로 그렇고 저는 이제 많이 만나시겠지만은
이제 많이 만나보잖아요, 뮤지션들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아, 브로콜리 너마저 세대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브로콜리 너마저 음악을 막 들으면서, 이제 저희처럼 그냥 일반인들도 있지만, 음악으로 간,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고, 퍼져 있다는 걸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막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또 새 앨범도 만날 수 있고, 브로콜리 너머즈의 앨범을 계속해서, 그런 점이 참 의미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애플 뮤직을 쓰는데 네. 이제 뭐 저는 음악을 좋아하지만 주변에도 이제 음악을 그냥 남들만큼 듣는 그냥 일반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애플 뮤직을 보면 앨범을 청취할 때 누가 듣는지가 다 뜨잖아요. 그 저와 친구이신 분들은 다 듣고 있더라고요. 음악 마니아든 음악 마니아가 아니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브로콜리 너마저의 세대가 있다. 뮤지션뿐만이 아니라 대중 사이에도. 그래서 저 굉장히 많이 요즘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앨범 나오고 뭐 당장에 화제가 너무 됐던 것 같아요. 인터넷상에서도 그렇고. 제가 트위터 거의 붙어 사는데. 맞아. 비슷하시잖아요. 아, 예. 아, 그러시구나. 네네. 몰랐어요. 저는 항상 보고 있는데. 아. 근데 이 뭐 향미중 나오고 뭐 쌈사페 나오고 하니까는 여기에 너무 반가워하는 그런 이 얘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여전히 그런 분들이 많구나 생각이 들었고, 우리 이쯤에서 브로콜리 너마저 우리 멤버분들 요즘에 어떤 곡 듣고 계시는지 한번 추천곡을 들어보고 싶어서 한 곡씩 돌아가면서 추천곡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아시안 팝 스테이지라는 공연에서 대만 팀과 함께 공연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함께 공연하는 팀의 노래를 알고 싶어서 샬로우 립이라는 네. 대만 밴드, 대만 도시 중에서 이제 남쪽의 큰 도시인 가오슝 출신의 이제 밴드의 노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도 부산 밴드들은 뭔가 부산스러운 느낌이 들고 바다의 느낌이 나고 약간 그런 게 내심 좀 있는 것처럼 네. 뭔가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이 언어의 벽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가사를 찾아보고 이제 번역기 한번 돌려보고 이러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게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듣고 있는데, 그 팀의 노래 중에 신천홍이라고 알바트로스, 알바트로스 그 날개를 접지 않는 세계에서 네. 제일 큰 큰 새, 새. 한 번 날면 이제 약간 신화 속에 뭐 내려앉지 않고 끝까지 난다는 그 새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이게 그 앨범 노래가 일단 좋아서 듣다가 가사를 찾아보는데 가사가 마지막에 계속 반복이 되면서 끝나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봄날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는 이제 풍둥이라는 노래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몇 번의 여름이더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이 팀과 우리가 약간 다른 방향에서 뭔가 비슷한 걸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약간 이렇게 그 외국 팀들은 이제 아무래도 언어가 다르니까 우리가 전달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 알아갈 때 오히려 좀 지연되긴 했지만 그렇게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다는 게 되게 즐거운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 뜻이 바로 들리니까 네네. 지연되면서 하나씩 들릴 때 쾌감이라는 게 없이 한 번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최근에 되게 인상 깊게 들었다 라고 추천합니다. 가오슝 출신의 네. 쉘로우 리비. 네. 낮은 담이라는 뜻이래요. 오. 한자로 두 자로 돼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발음으로 뭐 어떻게 읽는지 조금 애매한데 네. 또 11월 13일에 이 맞아요. 아시안 팝 스테이지 공연도 같이 맞습니다. 하시니까 네.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또 저렴하더라고요. 얼마죠? 44,000원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새로운 뉴스가 있어. 스탠딩이었는데 좌석으로 바뀌었어. 그 자유석 좌석. 자유석 좌석으로 바뀌었어. 자유석 좌석. 자유석이요? 네. 들어가서 이제 원하는 곳에 선착순인가요? 그렇긴 그렇겠죠? 하겠죠. 네. 그렇긴 하겠죠. 그렇군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신사 게러지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류진님은 네. 추천곡 한번. 저는 메이 시모니스의 당고무시라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당고무시. 네, 제목이 당고무시예요. 무슨 네. 뜻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 잘 몰라요, 이 뮤지션 분에 대해서.
그냥 인스타 이렇게 넘기다가 발견한 거예요. 네. 이제 기타 연주를 되게 멋있게 하셔가지고 봤는데, 메이 시모네스라는 뮤지션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싱글이 나왔어요. 저는 이분의 그 음원을 많이 듣고 싶은데 이분은 정규 앨범을 안 내셔갖고 계속 싱글만 가끔씩 조금씩 내시더라고요. MG 뮤지션 아니에요? MG 뮤지션?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고 있는데 늘 얼마 전에 이제 이 음원이 나와가지고. DM 보내 빨리. 근데 제 추정으로는 일본계 미국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건 모르지만 아무튼 이 곡이 좋아서 들고 와봤습니다. 네, 저도 궁금한데 한번 꼭 찾아서 들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작가님이 이 방송 들으시면서 다 찾아가지고 넣어주시거든요, 플레이리스트에. 직접 듣고 검색하셔서 넣어주시는. 그러니까 또 궁금하신 분들 찾아오시면 되겠고, 우리 잔디님의 추천곡. 저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곡으로는 또 소음발광 3집 최근에 나와서 그 중에서 뭐 좋은 노래가 많지만 오늘은 쇠망치라는 곡을 한번 추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음발광은 또 아까 우리 덕원님께서 티셔츠 입고 계시기도 했지만은 맞다. 브로콜리 너마저와는 또 확실히 음악이 완전히 다른. 네, 다르지만 저희가 이번에 또 EBS 공감 공연 함께 하면서 졸업이라는 노래에서 함께 피처링을 또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공연을 함께 한 적도 있는데, 직접 이제 공연을 보면서 이제 본인들이 소개를 그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처절하지만 아름다운 뭐 이런 걸 또 추구하시는데, 진짜 공연 보니까 그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굉장히 처절하고 처연한 면이 있는데 또 그러면서 느껴지는 또 카타르시스와 또 어떤 미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이번에 또 3집 때 열심히 작업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동영님의 추천곡은? 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아티스트 중에 본 이베어라는 아티스트가 있어요. 네. 그분이 얼마 전에 앨범을 또 발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공개로 세이블이라는 곡이 나와 있었고요. 저도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그분 오랜만에 앨범을 내셔가지고 근데 정규 앨범 나올 줄 알았는데 트랙이 4개더라고요. 심지어 첫 번째 트랙은 그냥 삐 하다가 그래서 다들 이제 보니베어 어떤 홍보 콘텐츠나 이런 데 다들 이제 뭐 항의. 네. 3 프리킹 송스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음악은 참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막 기다렸는데 또 트랙이 그렇게 적으면은. 그러니까요. 아카펠라라도 하지. 브로콜리 CM이라고 하지. 너무한 거죠. 또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너 맞아. 그런 거라도 어떻게 힌트 얻어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희가 추천곡을 이제 한 2-3곡 정도 부탁드렸었는데, 그 리스트를 저희가 인스타그램 또 이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다 올려둘 테니까요. 동영 씨 추천곡은 B예요? 세이브. 알겠습니다. B는 또 일단 노래가 또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제목도 심지어 점점점점입니다. 또 너무 답네요. 근데 알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오셔서 브로콜리 너머지 추천곡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말미쯤에 늘 뮤지션 분들께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서 혹은 아티스트로서 요즘 하고 계시는 고민 무엇일까요? 고민 많으세요? 저는 다른 고민은 별로 없고 이제 지금 앨범 발매 직후고 대단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회사의 자금 조달이랑 현금 흐름이 지금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거 되게 고민하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약간 좀 안정적으로 잘 해나가야 할 텐데 하는 이제 자영업자적인 어떤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유진님은 어떤 고민 있으세요? 혹시? 저 그냥 사는 게 뭘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괴로운 일들 많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저는 스트레스 많이 받는 타입이거든요. 맞아. 마치 내 일이 아닌데, 내 주변에 있는 일이 아닌데, 근데 그거를 이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를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를 조정해가면서 생각을 해야 될까? 막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혁명뿐이야 이제. 아, 어쨌든 두 분 모두 다른 방향으로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잔디님은 어떤 고민이 있어요 혹시? 글쎄요. 그냥 뭐 약간 지엽적이라면 그냥 어떻게 하면 좀 더 알릴 수 있을까. 항상 저는 사실 밴드가 아니었으면 SNS 절대 안 하고 네. 인터넷을 하고 싶지 않아요, 별로. 오. 책 읽고 그냥 살고 싶은데 네네. 어쩔 수 없이 또 공연도 알려야 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또 알려야 되니까 열심히 또 이렇게 읽고 보고 하는데 또 보다 보면 재밌는데 또 보다 보면 현타가 와서 이거는 너 나랑 너무 맞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얘기를 좀 했지만 어쨌든 뭐 인디밴드의 가장 뭐 다들 비슷한 고민이겠지만 많이 들어주시고 계신 건 알지만 그래도 굉장히 또 아직까지 또 알릴 분들이 많다 이런 느낌 이런 또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지금까지는 저희가 또 한국에서만 거의 또 활동했었는데 올해 4집부터는 조금 또 생각을 조금씩 더 바꾸어서 why not 뭐 우리가 외국에서 공연을 못할 건 뭔지 이런 생각이 또 들어서 네. 이런 부분들도 또 굉장히 또 현실적인 면에서의 고민이죠. 그런 물론 다른 고민들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고민들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밴드로서. 네, 뭐 언제나 해야 되는 고민이고 네. 또 멈추지 말아야 될 고민인데 네. 또 뭐 답이 또 있지는 않고 쉽지는 않은 고민이지만 그래도 네, 지속해야 되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좋은 그게 해답이 딱 나오지 않지만 그쵸. 사실 좋은 방향으로 고민이 잘 풀리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동영님은 어떤 고민 있으세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스케줄이 굉장히 많다 보니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 느껴졌어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시간을 좀 가치 있게 쓸 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요즘 많이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시간을 가치 있게 쓰고 네. 또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 것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또 네 분이 다 고민이 있으시다니 가끔 고민이 없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냥 별 생각 없습니다. 그런 분도 있는데 그쵸. 그러실 수 있죠. 사실 저도 고민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냥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하시는 답이 뭐 없군요.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잘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생각을 하는 중이다. 안 되면 또 방법이 있겠죠. 다. 네. 네. 모쪼록 우리 네 분의 고민이 잘 흘러가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사실 못다한 얘기도 너무 많고 영경 씨가 막 의욕적으로 준비한 질문들도 많았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 함께 하신 소감 어떠세요? 저는 진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은 이제 중간중간 은근히 했어요. 네. 은근히 사심을 담아서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친구로서 나를 위로해줬던 밴드가 어느 순간 이제 어른이 됐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밴드가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돌봄을 나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장 크게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셨다. 어머. 오메데토. 없으시죠? 그게 아니라요. 제가 이 네 분 항상 좋아하고 브로콜리 너마저를 좋아하고 막 음악도 좋아하고 했지만은 오늘 더 좋아하게 된다. 왜냐면 우리 영경 씨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지난주까지는 약간 갱스터였는데 혁명. 네네네. 동시를 이루셨네. 영경 씨에게 아주 따뜻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서 저도 물론 항상 그렇지만은 더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마지막 인사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음악 얘기, 저희 사집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요.
사실 음악 자체도 재밌지만 또 음악을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눌 수 있는 것도 사실 너무 즐거운 일이고 재미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고 또 좋은 음악 많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또 오늘 저희 그 갱스터 혁명 동지분을 만나게 돼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그 뮤직 매거진 뮤브와 함께한 오늘 방송 굉장히 또 즐거웠고 아까 말했지만 사실 이게 음악 얘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희한테도 뭐랄까 귀하거든요. 귀하고 뭐 방송 쪽으로도 사실 이렇게 나가서 저희는 뭐 그래도 불러주면 열심히 연주할 수 있는데 별로 불러주시는 방송은 누굽니까? 네. 제가 쳐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전에 그래도 나갈 수 있는 데가 있었는데 안 불러주신 느낌이 요새는 나갈 수 있는 데가 없다는 느낌을 솔직히 더 받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이고 좀 얘기가 샜어요. 죄송해요. 어쨌든 아니, 불러주셔서 감사하다. 음악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네, 뭐 많이 불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너무 준비도 많이 해주시고 또 편하고 즐겁게 잘 이끌어 주셔서 저는 사실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데 굉장히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또 이런 기회 많이 있으면은 또 불러주시면은 못다한 이야기 더 나눌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뮤브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에서 언급한 곡들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의 추천 음악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골뱅이 매거진 언더바 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저희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연말 행사를 한다. 오늘은 날짜 오픈합니다. 12월 8일. 12월 8일에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 낮에 행사를 할 거고요. 장소는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뭐 하나씩 공개하네. 약간 티저 같은 거죠. 네, 그래서 12월 8일날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월말 월초에는 뉴스레터도 나오고 있고 뮤직 에세이도 아주 좋은 글들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인스타 프로필 링크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닝 시그널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방송의 정민재, 정현경, 브로콜리 너마저의 덕원, 류지 잔디 동혁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 뮤브하세요.